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시황 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충격 상황이 벌어졌죠. 서울에서 강제 경매, 우리가 보통 강제 경매라 그러면 뭐 빨간 딱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사실 뭐 내가 이 강제 경매를 당했다. 와, 이게 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마어마한 뭐 피해를 주는 이런 것들인데, 서울에서 그것도 강제 경매 빨간 딱지가 49%나 급증했다.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영끌로 집을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21년, 22년 뭐 우리가 기준금리 제로금리 상황에서 뭐 2%, 뭐 3%이 정도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초저금리에 정말 흥분해서 이때 집을 사셨던 분들이 뭐 5 플러스 25년, 그러니까 5년은 고정이었지만 25년은 이제 변동으로 하는, 보통 우리가 혼합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21년에 하셨던 분들이 지금 5년이 지났으니까 26년부터, 그리고 뭐 22년은 뭐 27년부터 이제 계속 이제 변동금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5년 동안은 어떻게 버텨왔는데 이제부터 올해부터가 문제인 거죠. 올해, 내년 이제 뭐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데, 자, 결국은 이게 이자가 2%였던 게 지금 4%에서 4%에서 6%에서 6%에서 이제 8%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비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자, 결국은 버티다 결국 하나 둘 양손을 드는 백기투항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더 심각한 거는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아니라 뭐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금리 인상 이런 건 시작도 안 했단 얘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이 난리인데, 만약에 이 모든 일이 다 터진다라고 하면 야, 이거는 뭐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오늘 지금 나온 얘기는 이미 뭐 브렌트유 같은 경우 $110 뭐 지금 다 넘었죠. 그런데 유가가 $180를 갈 수 있다는 지금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결국은 뭐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지금 뭐 사실 다른 나라 걱정할 때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뭐 인플레이션 물가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고, 뭐 한국은행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고, 정부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폭발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전 세계 국채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작 수준의 폭발,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연일 벌어지는데, 자, 오늘도 결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 결국은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지금 뭔가 이 금융 리스크가 지금 오고 있다. 뭐 지금 이런 사실 뭐 우려들도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 오늘도 미 국채가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30년, 그렇죠? 30년물이 5.116%. 자, 이게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수준에서 5%를 넘었던 거거든요. 자, 결국 그 수준까지 가서 지금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 조정됐다라는 것이 5.116이에요. 5%를 지금 넘겼는데, 지금 계속 이번 주 들어서서 계속 지금 뭐 5%를 지금 넘긴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4.582까지 가 있죠.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4.582. 왜냐면 이게 4.5%가 이게 뭐, 야, 이거 지금 뭐 우리가 뭐 마의 뭐 4.5%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지금 넘긴 상태에서 계속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뭐 나머지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일본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30년물이 살짝 조정된 게 지금 4.095예요. 자, 그런데 이 4.095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생긴 이래로 국채를 발행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위기 상황인지 감이
잡힐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2.746 오늘 또 올랐는데 이게 원래는 2.722였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살폈을 때 2.722에서 지금 더 올랐어요.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746 지금 2.72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29년 만에 우리가 잃어버린 30년이라고는 2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게 또 오늘 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난리가 났고 5년물 같은 경우에도 계속 2%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 자, 결국 뭐 30년물도 그렇고 10년물도 그렇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국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미, 일, 영 뭐 다 국채 뭐 발작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그만큼 지금 충격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 지금 남의 걱정할 때가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30년물이 오늘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4.194까지 지금 올라가 있고요. 자, 10년물도 오늘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4.231. 야, 이거는 뭐 지금 이제는 10년물이 4% 넘어서 지금 안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뭐 큰일 난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3년물 같은 경우에도 3.765까지나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3, 4년 만에 지금 가장 높은 지금 수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자, 5년물이 살짝 조정됐습니다. 살짝 0.005 살짝 지금 조정돼서 겨우 3.996인데 뭐 지금 거의 뭐 4%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다 지금 4%를 넘었거나 지금 4%대. 아니 2년물이 지금 3.595면 이거 말 다 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뭐 정말 금리 상황이 이게 뭐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오늘도 코스피가 지금 장 초반에 거의 뭐 검은 금요일이 시작됐죠. 그래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돼서 겨우 뭐 진정해서 한 뭐 0.13, 0.31포인트 뭐 올라간 걸로 돼 있지만 거의 뭐 보합 수준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이게 외국인들이 이거 언제 멈출까요? 와, 지난주에도 외국인들이 뭐 3조, 4조, 5조 뭐 엄청나게 팔아치웠거든요. 근데 오늘도 거의 3조 6,400억, 거의 4조 가깝게 팔아치우면서 물론 기관과 개인들이 받아내면서 그나마 지금 이거를 버텨냈지 지금 외국인들이 팔아내는 속도 이걸 지금 감당을 못하는 거죠. 아,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뭐 그냥 뭐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미 국채 금리가 지금 5%예요. 아니 미국채 금리가 지금 5%인데 아니 뭐 이런 우리나라 시장 뭐 물론 우리나라 뭐 짱짱하다 뭐 이런 이건 우리 생각일 수 있고 외국인들이 볼 때는 아시아 지금 이런 주식시장 언제 또 불안할 수도 있어. 당연히 안전한 국채 쪽으로 미국채가 5%를 주는데 아시아 이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이런 시장에 남아있을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빠져나간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외국인들이 계속 수조 원씩 지금 팔아치운다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국채금리가 또 엄청난 발작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달러가 계속 빠져나간다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환율이 오늘 또 1,500원을 또 그렇죠. 1,506.9원까지 갔습니다. 마감도 지금 1,500원대에서 했죠. 마감도 1,500원대에서 했고 뭐 끝에 가서 이제 조금 조정된 게 한 1,493원이에요. 조정된 게 1,493원이에요. 자, 지금 이제 환율이 1,500원 뚜껑 열리는 거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놀라지도 않아. 야,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지금 뭐 이거 지금 달러로 살 때 지금 1,519원이에요. 뭐 정말 이제는 그냥 1,500원이 뉴노멀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환율이 1,500원대에서 고착되는 이런 분위기고, 지금 물가는 지금 3%대를 가고 있고, 만약에 유가 이제 보조금 요게 없었다 그러면 3.5, 3.6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미 3%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 자, 국고채 금리는 지금 뭐 4%를 이미 넘어서 있는, 자, 결국 환율, 물가, 국고채, 이 3고, 이거 당연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뭐 당연한 이런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28일 날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올해 안에는 기준금리를 2번이나 빅스텝 한 번에서 3%까지는 갈 걸로, 뭐 이거는 거의 뭐 지금 다 기정사실화 될 정도로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은행채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갈 거고, 이렇게 되면 또 그렇죠, 뭐 주택담보대출 이자 뭐 이런 것들 금리가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자, KB국민은행이 5월 11일 지난주 월요일 날 지금 5년채 금융물 기준했을 때 지금 이게 변동 같은 경우가 6.21이었고요. 상단이 혼합형, 보통 우리가 고정이라고 하는 혼합형 같은 경우에도 5월 11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6.21이었습니다. 아니, 국민은행 같은 리딩뱅크가 지금 주담대 상단이 6.21까지 지금 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높다 했는데 오늘 제가 확인을 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와, 5월 18일 오늘 6.37까지 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변동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한 신규 코픽스 기준했을 때 0.08 정도 올라갔거든요. 0.08. 자, 그러면 변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에 연동 뭐 커플링 될 수밖에 없는데 0.08을 올린 게 아니죠. 지금 6.21에서 지금 6.37이면 이게 지금 0.16%를 올렸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아니, 지금 변동금리가 0.08% 올라간다 그러는데도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아니 2배를 올린 거예요. 2배를 국민은행이 0.08을 올린 게 아니라 콕픽스 지금 상승폭의 2배인 0.16%를 올렸습니다. 이게 일주일 만에 도대체 무슨 일인가 지금 싶을 정도인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혼합형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도 5월 18일 6.37까지 올려서 6.21이었던 거를 6.21을 6.37이면 1.6% 더블 배로 올리는 뭐 이런 일까지 지금 벌어져서 이거 은행들이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있죠. 자, 그리고 농협은행의 지금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무려 7.02, 7%를 넘어 있습니다. 벌써 시중은행, 5대 시중은행이 7%를 넘어 있고, 오늘 국민은행의 스탠스가 가장 제가 봐서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6.36도 충격적인데, 아니 코픽스가 0.08 올랐는데, 아니 이거를 0.16 더블을 올려버리면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죠, 국민은행이. 정말 시중은행들이 이렇게 되면 뭐 너도 나도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릴 걸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자, 결국 이런 상황이 터지니까 서울에서 강제경매가 49% 급증한 게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적게 느껴지는 거. 이런 상황에서 아니 뭐 자칫 뭐 더블 뭐 100%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강제경매가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기준금리 인상도 안 했잖아. 계속 동결이었잖아요. 2.5% 계속 동결이었는데, 만약에 실제로 기준금리를 2번씩 또는 빅스텝으로 한 번 올리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자, 앞으로 뭐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걸로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DH자의 개포면은 이게 지금 뭐 개포동 쪽이죠. 개포동 쪽에 뭐 DH자의 개포, 뭐 여기도 뭐 DH라는 브랜드 자체가 고급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이게 31억 3천 감정가에 최저 입찰가가 31억 3천인데, 요거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자, 이게 전세권 설정하신 분인데 지금 뭐 한 13억 9천 정도 지금 전세가 들어와 있는 거죠. 아니 지금
강남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못 내주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죠. 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임의경매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전세권 설정보다는 그냥 임차권 뭐 이제 임대차 계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 받아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확정일자부 임차권으로 뭐 법원에서 이제 강제로 등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강제경매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자, 강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내 돈 들여서 그냥 전세권 설정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세입자가 전세금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경매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경매가 아니라 임의 경매로 이제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세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강제 경매든 임의 경매든 세입자가 전세금을 못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강남 집주인도 전세금도 못 돌려주는 자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자 결국은 이 13억 9천 전세보증금 돌려달라고 경매를 신청한 이런 지금 상황. 결국 뭐 세입자 때문에 집주인이 빨간 딱지가 붙고 결국 못 돌려주면 내가 내 집에서 쫓겨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야, 이게 뭐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개포동이 레미안 블레스티지. 자, 이것도 다 개포동이 다 신축 아파트들이죠. 신축 아파트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감정가가 33억 3천에 최저 입찰가 33억 3천이면 요것도 이제 신건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강남에서도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뭐 처음에는 한 7억 8천 정도면 뭐 이거는 그렇죠. 뭐 영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2019년에 뭐 집값 이제 막 상승기에 들어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뭐 7억 8천이면 뭐 그냥 일반적인 대출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압류가 들어와 있죠. 지금 뭐 이렇게 지금 6월 24일 날 가압류가 또 뭐 9억 1,800 그리고 뭐 비슷한 금액 똑같은 금액이죠. 똑같은 금액에 또 가압류가 6월 28일 날 지금 또 들어와 있어서 아마 뭐 어떤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압류라는 것은 일반 채권이죠. 그래서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빚을 돈을 안 내면 말 그대로 빨간 딱지 뭐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강제경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런 돈을 이제 못 받은 분이 강제경매를 집어 넣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근저당 때문도 생기지만 이런 일반 채권에 의한 강제경매도 상당히 이제 많이 있는데 지금 강제경매가 또 엄청나게 쏟아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한 21억 2천 정도 지금 뭐 청구 금액이 들어와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강제경매가 들어오고 빨간 딱지가 붙고 내가 내 집에서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경매가 쏟아진다고 해서 이게 뭐 그냥 바로바로 낙찰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유찰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경매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니 집값이 막 올라가고 집이 잘 팔리면 아니 집 팔아서 빚 갚으면 되죠. 근데 지금이 거래도 안 되고 있을 뿐더러 아니라 집값마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집을 팔아서도 집 빚을 다 못 갚는 상황이 되면 결국은 뭐 손들고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집값 하락과 거래가 안 되는 것, 이 두 개가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 지금 레미안 블레스티지 여기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개포동에 있는 신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00세대나 되는 또 레미안 브랜드의 뭐 대표적인 개포동 신축인데 51평형이 46억까지 갔던 게 지금 5월 10일이면 지금 며칠 전이잖아요. 43억 5천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 3억 가깝게 하락했는데 여기도 보시면 20층, 초고층인데도 지금 강남 집값이 갑자기 이렇게 억소리 나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자, 그럼 레미안 블레스티지 51평만 이렇게 하락했냐? 그게 아니죠. 34평 같은 경우가 먼저 하락했죠. 37억 4천까지 갔던 게 34억까지 하락했는데 여기도 뭐 21층이에요. 21층이면 이것도 초고층인데 3억 4천. 하락폭이 자꾸 커지죠. 하락폭이 3억 4천으로 또 커져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거는 34평 37억 4천까지 갔던 게 32억 5천으로 지금 7층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층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 9천 5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서 와, 아니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그것도 국민평형이 5억 가깝게 폭락한다고 깜짝 놀랄 폭락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레미안 블레스티지 34평형 24층이면 초고층임에도 불구하고 31억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딱 30억대의 턱걸이라고 했어. 37억 4천이면 당연히 40억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40억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31억까지 떨어져서 결국 이렇게 되면 저층 같은 경우에는 31억에서 20억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레미안 블레스티지 6억 4천이나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충격적인 이런 하락 거래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집도 안 팔리고 집값도 떨어지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거기다 뭐 어마어마한 지금 고금리 상황이고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얽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자 그러면 레미안 블레스티지만 그러냐 지금 개포동에 지금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이것도 3,400세대나 되는 대단지 새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뭐 자이 뭐 브랜드인데 여기도 보시면 24평형이 33억 5천이 28억으로 4억 8천 5억 가깝게 그 다음에 43평형도 46억에서 41억 3천으로 4억 7천 5억 가깝게 24평형 또 33억 5천에서 28억 8천 5백으로 4억 7천 또 5억 가깝게 24평 또 4억 5천 또 5억 가깝게 24평 또 4억 5천 또 5억 가깝게 23층 8층 4층 13층 18층 야, 뭐 아니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이 대단한 3,400세대나 되는 개포동의 신축 이 대단한 아파트가 거의 4억 7천 8천 5억 가까운 대폭락 거래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이나 지금 쏟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죠. 자,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24평 33억 5천까지 갔다 28억 5천으로 5억 폭락. 또 여기도 33평 42억 7천이 37억 뭐 지금 천 뭐 이것도 뭐 16층 10층 뭐 고층들인데 5억 6천 아니 6억 가깝게 아니 4억 아까 넘겨서 5억 가깝게라고 했는데 아예 5억 폭락하더니 5억 6천이면 이제 6억 가까운 또 폭락 거래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개포자이 프레전스 33평 42억 7천까지 갔던 게 36억으로 그것도 25층 5월 5일이면 며칠 전이잖아요. 5월 달에도 이렇게 6억 7천 7억 가까운 대폭락 거래가 그것도 25층 초고층 국민평형이 이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리고 여기도 뭐 24층도 6억 4천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뭐 9층인데 6억 2천이나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6억 넘는 지금 폭락 거래도 이렇게 3건이나 지금 쏟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야 이게 끝이 아닌가요? 자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33평 42억 7천까지 35억으로 7억 7천 8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35억 7억 7천 또 폭락 거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5억 1천 7억 6천 폭락 거래. 자 여기는 또 35억 4천 7억 3천 폭락 거래. 야 이거는 뭐 아니 지금 4억대 지금 폭락한 것도 지금 어마어마한데 5억대 폭락도 어마어마한데 6억대 폭락도 어마어마한데 7억대 폭락이 이렇게 4건씩이나 지금 최근에 4건씩이나 쏟아질 만큼 자 개포동에 있는 개포자이 프레전스 이 신축 아파트가 야 33평형이 42억 7천 43억까지 갔던 40억이 넘었던 이 아파트가 갑자기 이렇게 뭐 7, 8억씩 거의 8억 가깝게 대폭락할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충격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DH 퍼스트 아이파크 개포주공 1단지 개포동에서 가장 대장단지죠. 6,700세대나 되는 이 아파트 33평형도 39억 3,500까지 갔던 게 34억 5천으로 4억 9천 5억 가깝게 폭락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줬죠.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33평형 39억 3,500이 34억으로 5억 4천 5억 가깝게가 아니라 이제 5억 넘는 폭락 거래가 나와서 이것도 상당한 충격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39억 3,500이 31억 2천으로 여기도 30억대의 턱걸이를 하는 39억 3,500이면 그냥 40억 턱밑이잖아요. 40억 턱밑까지 갔던 게 이제는 31억대에서 그래서 20억대로 추락할 수도 있는 정말 심각한 상황에 가 있는 게
DH 퍼스트이어, 아이파크 8억 1천만 원, 8억 넘는 폭락 거래까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개포동의 DH 아너일즈. 자, 이것도 DH 브랜드에 다 지금 고급 브랜드들인데, 그래서 34평형이 39억, 여기도 40억 턱밑까지 갔었는데 35억 5천으로 3억 5천 폭락하면서 상당한 충격을 줬죠.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34평형 39억에서 35억으로 딱 4억 폭락. 더더구나 이것도 18층이에요. 지금 고층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결국 지금 강남, 뭐 개포동이면 강남에서도 신축 아파트들이 줄줄이 창창인, 자, 이 아파트들도 40억을 넘었거나 40억 턱밑까지 갔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 이제는 30억대로 또는 20억대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이 정도 상황까지 와 있고, 이렇게 폭락하는데도 거래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런 상황들이 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데다가 환율 1,500원까지 가면서 물가 3%고 국고채 4%. 자, 여기에다 이 삼중고에 뭐 지금 기준금리 인상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자, 이런 마당인데다가 아까 보셨지만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더블로 올렸잖아요. 지금 뭐 코펙스 금리 0.08인데 0.16까지 더블로 지금 배로 지금 뭐 금리를 올리질 않나. 지금 뭐 농협은 7%를 넘어가지 않나. 야,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자, 결국 영끌로 집을 사셨던 분들 뭐 이자의 비명이고 하나둘 양손을 들 수밖에 없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상 지금 계속 2.5% 동결이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한 적도 없는데, 이 난리가 났는데 만약에 실제로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인 일들이, 뭐 강제경매든 뭐 정말 임의경매든 엄청난 경매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뭐 이야기지만 또 이게 현실이니까요. 뭐 또 이런 새로운 이야기들이 있을 때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사실 삼양라면 뭐 이렇게 힘들 때라도 사실 라면 한 끼 따뜻하게 먹고 나면 또 힘이 나잖아요. 또 맛있기도 하고. 그래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 삼양라면만 구매해 주셔도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정말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또 그리고 가끔 고가 제품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참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참 이렇게 뭐 작은 것 하나 또 가끔 고가 제품도 이렇게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제가 그 마음 써주시는 걸 볼 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크게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가지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PPC를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